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장호승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자치분권의 필수 조건으로서 정보의 중요성, 그래서 이 정보 없이는 결국 참여자치나 참여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지방자치하면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이거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하는, 국가가 하는 어떤 행정의 일부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이제 실제로 잘 기능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결국은 주인은 지역 주민들이죠. 그래서 그 주권을 가진 그 지역의 주민들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근데 이게 주민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참여해서 어떤 중요한 지역의 결정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라는 것도 우리 그 전체적인 국가 정치 단위와 마찬가지로 대표자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다양한 그룹, 다양한 집단, 영역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지방 정부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의견을 반영하는, 수렴하는 지역의 정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치인들은 지역의 어떤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득표를 하기 위해서 몰두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의 소수자라든가 또 지역의 장기적인 현안들은 외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 지역마다 시민단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로도 시민단체가 있고 지역에도 시민단체가 있어야 되고요. 또 지역 주민들이 자기 이웃 주민들과 서로 소통하고 자기네들의 의견을 그 지역 내의 대표자, 지역 내의 정치인들이나 지역 내의 공무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언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는 중앙민주주의의 작은 축소판이다 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금 지방자치의 현실을 보면 언론도 없고 시민단체도 없고 정당도 없고 유일하게 있는 게 지방정부. 그래서 우리가 지방정부라는 말을 엄밀한 의미로 쓰지 않죠. 자치단체.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지방자치의 영역은 공무원들이 하는 어떤 행정행위로 여겨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행정기능들이 어떤 중앙정치에 예속돼서 지방자치 선거도 하고 지방의회도 하고 단체장들을 뽑지만 거기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들은 중앙의 집단이다라는 거. 그래서 대통령 밑에 국회의원들이 있고 국회의원 밑에 자치단체장들이 있고 자치단체장들 밑에 자치의원들이 있어서 선거 때가 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얼마나 그런 그 자신들의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서로들의 이권을 나눠 갖는 이런 어떤 지방의회, 지방자치의 비리사슬, 오래전에 우리 학자들로부터 지금 지적되고 있고 쉽게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방자치에 관한 어떤 뉴스가 언론에 날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지방자치로 인한 비리, 부패, 해외 연수 등등등등, 자, 이런 지방의회 의원들과 단체장들의 비리 위주로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인데요. 지금의 우리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영역에 예속되는 걸 막기 위해서 최소한 이 풀뿌리 자치단체인 기초의회 의원만이라도 정당 공천을 하지 말자. 그게 안 하는 게 좋겠다. 시민들도 원하고 기초의회 의원들도 원하고 학자들도 그게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선거 때마다 그게 중요한 대선 공약이 됐습니다. 18대 대선에서도 그렇고 19대 대선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누구도 그 공약이 지키는지 챙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지방자치제는 행정과 정치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보완할까 고민하다가 각 지역마다 그러면 참여자치라는 걸 하자. 그래서 주민들이 좀 자치의 영역에 참여하자라고 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생긴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1995년에 이제 민선자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자치 기구 조직 제도와 더불어서 각 지역에서 이런 자치 제도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하기 위해서 뭐 참여 민주주의 주민 참여 많은 단체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한 25년 지났는데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과문한 탓도 있지만 지역에서 주민 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아주 잘 수행하고 있는 시민단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역에서도 주민 참여 운동을 한다면 지방정부로부터 예선을 받거나 다른 지원을 받아서 어떤 보조 사업을 하는 정도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서 참여해서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어떤 공공선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기능들은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양상들이 나타나느냐. 95년 이후에 계속 지방선거를 해서 지방의회 의원들 또 단체장들을 선출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방선거라는 것이 그 지역에 필요한 어떤 인물을 뽑는 게 아니라 마치 중앙선거의 대리전. 지난 그 6.13 지방선거도 보면 선거 전에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당신은 후보를 어떻게 선별해서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뭐 인물을 보겠다, 공약을 보겠다, 정책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이제 선거가 끝나고 유권자들에게 무슨 기준으로 그럼 선택을 했느냐? 그러면 정당 기준으로 선택을 했다. 그래서 중앙 정치의 어떤 보조 역할을 하는 걸로 지금 지방선거가 이용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방선거가 갖고 있는 본래의 기능들이 제대로 충분히 다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방선거, 자치선거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참여제도도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에서 좀 과하게 말하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장년층들은 패배주의에 젖어 있고 중장년층의 자녀들은 자기의 고향 부모가 사는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성공해 보려고 수도권으로 지금 몰리고 있지만 이제 과거 60년대 70년대처럼 지방 청년들에게 수도권이 문호를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그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자치분권 국가가 되려면 결국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자기 지역의 중요한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자, 이런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 불가능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저는 바로 이 참여자치라는 것.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를 만들고 뭐 그 돈을 지불하고 재원을 충당하고 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사회가 이런 자치 분권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지금 지역사회는 자치분권의 필수인 참여자치를 할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왜 참여하지 않느냐?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저의 전공인 매스컴 이론,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 행사이든 지역 행사이든 국가 현안이든 지역 현안이든 우리 개인이 어떤 이슈에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4가지의 단계가 들어갑니다. 이 단계는 빠뜨릴 수도 없고 건너뛸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단계가 충족되지 않으면 참여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조건 4개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정보 습득.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정보에 대한 관심. 우리가 많은 정보를 입수하지만 그걸 거기에 다 우리가 관심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관심만 갖고도 되지 않고 거기에 공감하거나 또는 반대하거나, 즉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정치적인 참여운동입니다. 하나는 태극기 시위, 우리 보수단체가 주도한, 보수 이념의 국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하나의 행동이고, 하나는 촛불 시위. 이거는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 사람들이, 진보적인 정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왜 촛불 시위하는지도 모르고, 왜 태극기를 흔드는지도 모르고, 뭘 좋아하는지, 뭘 반대하는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거기서 왜 거기에 가야 하는지,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지, 거기서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모여서 뭘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런 태극기 집회나 촛불 집회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많은 정보를 사람들에게 주죠. 카톡으로도 보내고 문자로도 보내고. 정보를 습득한 사람들이 다 거기 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을 테고요. 어떤 사람들이 보느냐?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 뭐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있든지 정치에 관심이 있든지 현안에 대한 관심이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정보를 본 다음에 이제 고민하는 거죠. 나도 한번 가볼까? 나도 관심을 표명해 볼까? 그래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다 거기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나는 이걸 지지해, 나는 이걸 반대해. 자, 이래서 확실한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행동에 옮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참여 행동들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요 1번 첫 번째, 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 알려주는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참여의 단계를 투표로 본다면, 일단은 투표를 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언제 투표하는지, 어느 후보가 나왔는지, 어느 후보가 어느 소속인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준 사람들, 그걸 아는 사람들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투표해, 나는 안 해도 되겠어, 나는 별로 정치에 관심 없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줬지만 정보가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관심이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관심은 있는데 후보자를 봤더니,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 대선을 보면 트럼프도 마음에 안 들고 바이든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투표할 이유가 없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투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기가 적극적으로 자기의 정서적으로나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자기가 공감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사람들이 투표라는 행동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비난할 게 아니라 이 3가지 단계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사람들에게 투표해라 하는 게 아니라 이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투표율이 가장 낮은 선거가 거의 대부분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 제일 무관심하고 제일 참여율이 낮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공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지와 그 주거지 바깥에 있는 지역입니다. 국가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받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고 보고 중요한 것 정보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출마하는지, 누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최근에 그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그 조사한 여러 가지 언론 데이터 중에서 지역 뉴스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비교해 보면 맨 꼴찌에 있는 게 KOR이라고 써 있는 게 코리아인데 세계 최하위입니다. 사실상 지역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뉴스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관심이 없느냐? 지역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 때문에 제가 좀 이런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뉴스는 뭘까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나타났는지, 대한민국에 몇백 명의 환자가 나왔는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환자가 얼마나 나왔는지. 뻔하지 않습니까? 전 충남 아산에 살고 있는데 가끔 아산 지역에 그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재난 문자가 옵니다. 그럼 바로 아산시청에 접속하려고 하면 접속이 안 돼요. 그래서 시청에 문의를 했어요. 시청 직원에게. 왜 접속이 안 되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서버가 감당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나 2시간 이후에 있다가 접속하면 아마 접속이 될 거다. 무슨 얘기냐? 결국 우리가 지역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지역 뉴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지역 뉴스에 유독 무관심한 이걸 이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여드린 지표는 지역 뉴스에 대한 관심도를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평균보다도 훨씬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 방송이나 지역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 지역 신문을 구독하는 비율 이런 것들을 보면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 크게 떨어져요. 그러면 한국인들이 그렇게 유독 지역 뉴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이유가 뭘까? 나라가 작기 때문에? 스위스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 덴마크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국토가 작지만 그런 나라들은 아예 전국 단위 언론이 없이 다 지역 뉴스, 90% 이상을 지역 뉴스를 봅니다. 지역 신문을 통해 가지고 전국 뉴스도 얻고 세계 뉴스도 얻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위스나 뉴질랜드, 뭐 덴마크처럼 이렇게 작은 나라들은 우리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까지 아예 전국 뉴스가 없던, 전국 신문이 없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작기 때문에 지역 언론이 필요 없다, 지역 뉴스가 필요 없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역 뉴스가 필요하지 않아서 코로나 얘기한 것처럼 왜 지역 뉴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살인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냐가 중요하겠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났는지,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서 일어났는지. 자, 그래서 지역 뉴스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문제는 그런 지역 뉴스를 누가 제공해 주지 않는다라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필요한 뉴스가 공급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대표적인 게 올 여름에 발생했습니다. 올 여름에 유독 태풍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전국 여러 지역에서 홍수가 많이 났죠. 그럼 태풍이 와서 홍수가 났다면 나에게 필요한 뉴스는 어떤 뉴스일까요? 제가 충남 아산에 살고 있는데 한강물이 넘치는 뉴스가 필요한가요? 낙동강물이 넘치는 뉴스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충남 아산에 있는 곡교천이 물에 잠긴 게 중요한 뉴스인가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폭우가 많이 내려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호수가 범람하고 공영주차장에 물이 차가지고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KBS를 틀든 SBS를 틀든 MBC를 틀든 네이버를 보든 우리 지역의 뉴스는, 우리 지역의 재난 뉴스는 나오질 않아요. 저 충청도에 살고 있는데 서울의 뉴스, 전라도의 뉴스, 경상도의 뉴스, 다른 지역의 재난 정보가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얘기냐?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필요한 뉴스를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자, 이 상황 하에서 그건 무슨 얘기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데 자기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지역에 대한 어떤 애착심이나 자부심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지역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지역과 갈등이 생겼을 때 자기 지역을 대변할 수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 분권을 하고 주민 참여 제도를 하고 참여 자치 제도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도 중요하지만 저의 언론학자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자기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편리하고 소상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지역 언론이라는 건데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서울에 살든 지방에 살든 지역 언론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나 지방이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자기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첨단 시대를 살고 있고 디지털 첨단 국가라고 자부하지만 적어도 지역 뉴스와 지역 정보에 관해서는 등잔 밑이 어두운 과거 봉건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자치분권 국가가 될 수 없고 자치분권 국가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국토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고통을 겪는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지역 언론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새롭게 만들고 보완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자치분권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로 채택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자치분권 우리 해야 되죠. 자치분권을 하려면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이 존재해야 된다. 지역 언론이 존재해야 된다. 이것이 제어의 강의의 핵심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